저희가 이제 광주 경기 보고 돌아왔더니 좀 기운이 빠집니다. 이렇게 시리즈 수입한 팀이 있는데 그 밀어내기 볼넷으로 끝나면 기운이 딱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끝내기 그 볼넷 중에 의도치 않게 또 몸에 맞는 볼.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투수들은 던지다 보면 느리게 던질 수도 있는데 타자는 빠르면 피하는데 느리면 맞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그거는 뭐 심판의 재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아가 이기는데 그게 또 화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고의적이긴 했지만 사실 그게 고의가 판단이 됐으면 그렇죠. 심판이 그냥 아마 볼로 볼이라고 선언이 했을 됐을 거예요. 텐데 자, 그게 또 마지막 끝내기 득점이 됐습니다. 자, 힘을 내서 이제 미나의 리브앤 프리뷰쇼 미나리 오늘 경기 리뷰 그리고 주중 3연전 리뷰 그리고 주말 3연전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의리맘 이동현 위원님인데 지금 의리맘이에요. 의리남 그 김보성 씨의 의리남이 아니라 맘. 의리맘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갑자기 의리맘이 됐냐 이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이의리 선수에 대해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동현 위원님이 진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요 기아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유리 선수 던지는 거 보고 정말 너무 좋아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제 10K 하고 제가 또 잠시 일어나서 또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의리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그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는 분이 궁둥이가 무거워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거를 막 구종별로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또 본대로 이유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그래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 네, 요즘에 이제 대형 신인의 등장에 정말 기분 좋은 2021 시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 3연전 함께 각 팀별 위닝 시리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닝 시리즈 체크 꼼꼼하게 해주세요. 네네. 자, 먼저 LG가 하루 만에 다시 1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롯데와 만났었는데요. 각 팀이 이제 3대0, 4대0 이렇게 승리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김현수 선수가 해냈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김대우 선수를 꼽아주셨네요. 네, 김대우 선수는 뭐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김대우 선수가 없었다면 LG 미니 시리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대우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LG에서 불펜 좀 지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우 선수가 빠져도 김대우 선수가 해주기 때문에 팀이 지금 미니 시리즈 했다. 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김대유 선수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삼성 오재일 선수가 드디어 주중 3연전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타선이 더 안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강민우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오재일 선수까지 딱 복귀를 하니까 팀 타선이 짜임새가 생겼고 그러면서 폭발력까지 생겼기 때문에 또 삼성도 또 마운드가 지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재일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다렸는데 왜 돌아왔는지를 증명해준 오재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KT가 강세를 보였던 SSG를 상대로도 첫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이제 3위권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김병희 선수, 이 선수가 그 지난 일요일에 끝내기 쳤고 그 5번에 출루하고 홈런 치고 이 선수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강철 감독님이 작년 시즌 성적 날 때 잠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병희 선수를 백업 요원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붙박이 이루수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조금 빛을 못 봤는데 올 시즌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빛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박경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 자리를 완벽하게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KT도 이번 시리즈 리그 또 위닝 시리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황재균, 박경수 선수 이렇게 조금 부상이 있는 틈을 타서 백업 선수를 선전을 해준 주중 3연전이었던 것 같고요. 기아의 이혜리 선수 라켓 알아요? 이거 이제 이순철 위원님 카피인 거죠? 네. 나 알아요. 근데 잘 알 거예요. 인터뷰 한번 해봐서. 근데 눈빛이 좀 흔들리던데 그때. 좀 흔들리면서 누구더라? 약간 누구지? 키 큰 사람이긴 한데 누구지? 이랬어. 네, 단연 이혜리 선수가 데뷔 첫 승을 가져가면서 이번 주중 3연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SSG에서는 사실 루징 시리즈를 하긴 했지만 베스트 플레이어로 추신수 선수를 꼽아주셨네요.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추신수 선수의 올 시즌 성적 그랬을 때 저는 20, 20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달리 뭐 뛰는 야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도루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추신 선수가 홈런 대비 또 도루까지도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시즌 끝났을 때에는 뭔가 제가 또
제가 얘기한 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0-20이 가능하지 아, 않을까? 이거 밀고 계시구나. 네, 또 한 번, 의리만. 전문가들의 느낌은 어떤가요? 20-20에 한 표를 던지시나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엽 위원님이 가장 먼저 20-20에 확신을 하신 걸로. 신수는 할 수 있어. 맞다. 친구지. 넌 할 수 있어, 신수야. 맞다. 친구 안녕? 자, 그리고 양혜지 선수 대단합니다. 사이클링 히트를 했어요. 난 아까 슈퍼소닉인 줄. 3타 치는데 슈퍼소닉인 줄. 이 3타 치고서 안타 치고, 그리고 홈런 치고, 이제 기대를 걸 때가 됐는데, 그걸 또 2루타를 딱 치고.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진짜. 네. 근데 운도 곁들었고, 의지 선수도 정말 그 발로 만든 의지가. 결국에는 아까 뭐라고? 작가? 사이클 탄다? 사이클 탄다고. 난 몰랐어요. 근데 사이클 했대요. 그래서 축하해. 근데 의지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 네. 갑자기 왔어요? 그럼. 오. 의지랑 너 친해. 갑자기 재밌는데. 의지 형. 안 왔어요. 재밌는데. 답이 왔네. 왔어. 바로 왔어. 자, 양혜지 선수가 믿기 어렵겠지만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3루타부터 치고 안타, 홈런, 2루타까지 약간의 이제 수비에 도움도 있었고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로켓, 롯데는 김대우를 꼽아주셨네요. 로켓은 제가 라켓이라서 한번 해봤고요. 근데 사실 로켓이 잘 던져요, 지금. 엄청 잘 던지고 있어서, 물론 이름도 마음에 들지만, 팀에서 가장 중요한 1선발 자리를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팬들이 지금 로켓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대우 선수는 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타자에서 다시 투수로 바꾸면서 작년 시즌부터 지금까지 롯데 필승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가 터졌기 때문에 롯데가 그래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김대우 선수는 이제 실제로 보면 야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다 잘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도 막 문을 두드리고 어디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올해 딱 이번 주 제일 잘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 중계를 갔는데 공 던지는 팔을 봤어요. 근데 팔이 두꺼워졌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준비를 착실하게 잘했고 또 부상을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절실함이 만들었던 그 팔뚝 그리고 힘 있는 투구 정말 멋있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이 조금 헤매다가 이번에 두산을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고요. 또 송원 선수가 홈런을 때려냈네요. 어제 끝내기에 오늘은 홈런까지. 사실 가장 좋아할 분은 그 아버지 계시잖아요, 송준현 코치님. 송준현 코치님께서 지금 보고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야구인 2세들이 이런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 앞으로 집에서 아들들, 선수들의 아들들 뭔가 좀 야구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야구 시키려고 저기 정무 가능하지? 이정우 선수. 정무 가능하지? 김대유 선수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막 눈물을 흘리고 팔 내리라고 해가지고 내렸더니 기회를 정작 갖지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해하다가 맞아요. 됐다고 이런 간략한 요약본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LG 트윈스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진짜 있는 얘기인데, 김대우 선수가 작년에 구대성 같이 투구폼을 이렇게 숨기는 투구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 시즌에 계시던 투수 코치님한테 권유를 받았었는데, 그 투구폼으로 던졌는데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2군을 내려갔는데 피처스에서 경원호 코치랑 피칭을 하다가 피칭을 한 두둑이 막 울었대.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앞날이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랬더니 경원호 코치가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이드로 던지자. 그리고 원래 투구하던 것처럼 숨기지 말고 똑같이 서라. 그걸 알려줬더니 겨울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공을 던지고 네트에 공을 던지면서 지금 제구력도 잡았거든요. 근데 경원호 코치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한 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고 나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소문도 소문이지만 후일담은 사실 정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진짜 얘기이기 때문에 김대유 선수의 이런 스토리를 아시는 팬들이 생기면 더 김대유 선수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 포효하는 장면 되게 멋있었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김대우 선수의 스타 탄생을 알렸던 이번 주 중 3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우 선수도 또 숨은 얘기가 있나요? 김대우 선수는 다 아시잖아요. 타자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투수를 돌아와서 기아가 없었는데 또 그 선수마저도 한 번의 기회를 잡으면서 작년 시즌의 후반기부터 쭉 마운드를 지켜줬고 또 올 시즌에
정말 해줘야 되는 선수들, 구승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유일하게 해주고 있는 게 김대우 선수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팔뚝, 너무 좋잖아요. 그런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 선수가 이제는 좀 리그에서 필승조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또 김대우, 김대유 이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이동현 위원님이랑 하면 이렇게 중간에서 잘해주는 선수들 저희는 막 선발승 보고 세이브 볼 때 홀드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유, 캐터고리가 달라 우리랑.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도 많고.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게 네. 좋은 것 같고 뭐 아까 전에 보니까는 어젠가 보니까 투수는 몸무게 유지 비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투수들의 몸무게. 네, 투수들이 몸무게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가지고 김대유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몸무게 유지하는 비결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대유 아닌가? 이유리. 이유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투수들이 안 보셨네. 누가 본 거예요? 아니 어제 얘기를 까먹었어. 얘기한 게 아니라 어. 팬들이 이유리 살 빠졌다고. 아니야. 그게 얘기를 했었어. 몸무게를 가장 좋은 딱 그거 단계로 만든다고 했었어. 그래서 다이어트 했는데 우리 그 얘기하다가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했는데도 구속이 여전히 유지하는 좋은 거. 거고. 근데 이제 투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중을 재요. 체중을 재서 쪘는지 빠졌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인바디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 체중 조절을 잘했던 것들이 이유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조금씩 이런 작은 거지만 체크를 잘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네. 헛소리 해봤습니다. 네, 주중 3연전을 마무리하는데 또 의리 얘기로 네. 우리 의리 살 뺀 얘기로 자 그러면 바로 이의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의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 시즌 시작 전부터 의리 하더니 이의리 선수가 첫 승을 했고 사실 이의리 선수가 4번째 등판 만에 했었잖아요. 네네. 8일날 키움을 상대로 데뷔전을 가져갔고 15일날 김진우 선수랑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LG전에서는 6.2이닝 1실점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드디어 28일 하나를 상대로 10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놀라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유리 역시 내가 본 게 틀리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놀라웠나요? 저는 제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145km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좌우에 코너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인 선수가 올라와서 프로 그래도 선수들을 상대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진짜 원래 난 프로 선수였어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여유 있게 상대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네. 원래 위기관리 능력이 고등학교 때부터 뛰어난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점점 진화를 하더라고요. 진화를 하면서 체인지업을 사실 고등학교 때 투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안 던지잖아요. 잘안 던지죠. 뭐 커브 정도 던지는데 이제 류현진이 구대성한테 15분 만에 배워서 5일 만에 써먹었다. 속성. 그게 이제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이혜리 선수도 보니까 스프링 캠프 때 이제 배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던지던 공처럼. 근데 진짜 이게 체인지업을 배우면 원래 내가 던지는 팔 스윙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체인지업을 3종류를 던져요. 공이 바깥쪽으로 흘러져 나가는 거,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오프 스피드로 이렇게 구속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서 던지는 거. 그 체인지업도 다른 거예요? 근데 체인지업이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데 대부분 이렇게 우타자라고 상대했으면은 좌타자에게서 이렇게 흘러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리 선수는 체인지업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깥으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오프 스피드로 쭉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밀려 들어오는 건 잘 안 먹었을 때 밀려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그것마저도 좋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이 선수가 습득력도 빠르고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좋은 선수구나. 네. 느꼈죠. 이제 방송 중에서는 투구 템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류현진이 왜 구종 가치가 좋냐 했을 때 릴리스 포인트, 던지는 폼 이런 거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비교가 될까요? 류현진, 양현종, 이의리의 체인지업. 이의리 선수는 지금 이제 생성된 지 한 달도 안 된 체인지업인데 이 대투수들과 체인지업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비교를 해본다면 류현진 거랑 양현종 거랑 류현진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같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정말 오차가 거의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던지기 때문에 타자가 직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인지업이라서 스윙도 되고 범타도 만들고 이러는데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아홉 칸을 나누면 1, 2, 3, 4, 5, 6, 7, 8, 9 구역을 나누면? 구역을 1, 2, 3, 4, 5, 6, 7, 8, 9를 나누면 양현종 선수가 제일 잘 던지는 건 7번, 9번
그리고 8번 이 낮은 쪽에 잘 던져요. 네, 모서리 쪽. 모서리 쪽에 잘 던지는데 이유리 선수가 조금 비슷한 유형은 양현종 선수예요. 아. 패스볼이 7, 8, 9로 투구가 되고 체인지업이 7, 8, 9에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릴리스 포인트랑은 비슷해. 하지만 공을 던지는 유형이나 떨어뜨리는 변화구의 습성은 사실상 양현종 선수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리가 깔끔하네요. 좀 했습니다. 네. 이해가 너무나 쏙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좀 본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요거 딱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정말 이유리 선수를 이거 체인지업은 앞으로 좀 범접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도 승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이 몇 년 만인가요? 거의 6년 만 아닙니까? 2031일 만에 단독 1위로 올라섰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정말 힘겹게 왔는데. 네. 대구에 계시던 분들이 다 TV를 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머님께서 키셨다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그쪽으로 잘 안 돌리시더라고요. 하범공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최근에 아까 오제일 얘기도 했지만 오제일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내년에 FA잖아요. 강민호의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타선 자체의 짜임새도 굉장히 있고 구자욱 선수도 살아나고 박혜민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 피렐라가 왔는데 피렐라가 진짜 라이온즈 파크의 최적화된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나바로 이후에 최고의 네. 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마운드에서도 지금 최치홍 선수가 없는 자리에서 그래도 잘 막아주고 있는 불펜진 그리고 불펜진에서 막아주면 또 타선에 서줘주는 그런 이 밸런스들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1위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근데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뭐 하루 떨어지긴 했지만 우승환 선수도 팀이 강해지는 걸 느낀다. 왜냐면 그 왕조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있는데 우승환 선수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우승환 선수가 이제 세이브를 할 때마다 실점도 하고 이렇게 조금 압도적으로 세이브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승환이 있습니다. 저기 승환이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오승환 선수는 어제도 홈런 허용한 다음에 삼진을 딱 경기 마무리 졌을 때 네. 강민우 선수와 둘이 막 얘기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넘어갈 공이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팀에 잘 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원래 본인이 했던 구속이나 공에 대한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300세이브라는 금저탑을 세웠고 또 500세이브 이상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승환이는 잘하겠죠. 네. 잘 지내지 승환아. 이 왕조 시절의 향기가 남아 있으면 이 향수로 치면 이제 퍼퓸은 아니고 오드 그치. 투알렛 정도. 약간 재치가 남아 있어. 이제 이거를 다시 살려야 돼. 원액으로.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전 개인적으로 팀 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반기 근데 우선은 마운드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 탄탄해졌고 네. 최채영도 지금 이제 돌아온다고 퓨처스에서 그러잖아요. 던졌으니까 올라올 거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또 지금 순위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빈틈이 보이지 않고 이 삼성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 주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재밌습니다. 삼성이 LG랑 맞붙습니다. 자, 주말 3연전 얘기해볼까요? 이게 진짜 상위권 지금 이제 1, 2위라고 하면 1, 2위 팀이 제일 긴장을 많이 하는 게 아마 1, 2위 팀 딱 만났을 때 한 경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순위보다는 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경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순위는 신경 쓰지 신경 쓰지 말아라. 말아라. 근데 정말 신경 안 쓸 거예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 3연전 예상 위닝 시리즈 어디 하는지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저희는 신경 많이 신중하게 쓰죠. 해주세요. 저희 신경 신중하게. 나 저번에 1승 1패. 저번에 몇 번? 지난번에 5경기 중에 4경기 맞췄어. 와. 괜찮네. 지금 왜냐면 이수철 위원님이 꾸준히 3경기만 맞추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못 그래서 맞춘 경기가 두산이랑 LG전이었어. LG로 갔는데 두산이. 야. 두산 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투수만 봤을 때 한 거라서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중립을 지키고 항상 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네. 로켓, 라켓. 자, 그러면 주말 3연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랑 한화의 경기. 저희가 이제 선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당장 저희가 또 12시를 넘겼습니다. 1박 2일. 1박 2일 자, 오늘 경기는 박세웅과 김희안이 맞붙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롯데가 타선도 그렇고 투수 마운드에서 이번에 나온 선수가 이승원 선수가 좀 쉬었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달라진 모습의 이승원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 킹엄 선수인 것 같아요. 킹엄이요? 응. 아. 킹엄이 지금 보면 공이 조금 높아. 이제 음. 높아지기 시작해서 장타 허용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직 야구장을 쓰기 때문에 홈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롯데에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개업하고도 개업발이 있고 개명하고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게 좀 떨어졌나. 근데 이제 노경원 선수가 또 저번에 잘 던졌는데 지난 경기에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도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을 때에는 또 잘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롯데 승. 롯데 승 예측을 했고요. 기아와 KT가 만나게 되네요. 기아는 우선 상승세로 KT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대하는 팀이 KT잖아요. 근데 고영표, 배재성, 데스파이네 다 다른 유형의 선수예요. 고영표는 사이드 그리고 배재성은 높은 타점의 슬라이더, 데스파이네는 또 다양한 구종으로 투구하는 팔색 쪽. 팔색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아의 타선이 KT의 투수를 만났을 때 막 이걸 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이 들어서 네. 저는 일단 여기는 KT의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KT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실 뭐 중심 타선에서 황재균 선수 빠졌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KT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진짜 투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선발을 만나게 되는 기아가 되겠습니다. 네. 브룩스가 한번 출전을 하지만. 그렇죠. 네. 자, 삼성과 LG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1위와 2위의 맞대결이 됐네요. 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LG는 이 선발 투수들 나이가 몇 살인가요? 평균 나이. 정말 21살, 어렵네요. 22살이구나. 네. 근데 김윤식, 이민호, 이상형이잖아요. 근데 김윤식 선수가 선발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닝수가 좀 많아요. 롱릴리프로 던지면서 사실 선발로 던질 수 있는 체력이 좀 됐을까? 회복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민호 선수도 저번 경기 잘 던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점점점이 남아야 될 것 같고 이상형 선수는 결국 제구력의 문제. 원태인은 일단 국내 지금 미국에서 국내 선발에서는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원태인하고 김윤식에서는 원태인이 승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수민하고 이민호는 사실 지금 이민호가 너무 잘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LG 타선이 지금 좀 안 터지는 게 그게 좀 문제라서 근데 반대로 삼성은 이닝을 조금씩 막아주면 불펜에서 또 다 투입시켜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그렇고 뷰캐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선수 또 탑인데 그래서 저는 삼성에 손을 들었어요. 네, 삼성. 삼성이 정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과 SSG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일단 두산이 조금 더 우세 있지 않나. 유희관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갈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갈까? 그죠? 갈까?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우선은 곽빈도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요일 선발마저 또 바꾼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곽빈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에서 일단 좋았으니까 삼성전에 5이닝 투구했고 150km대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분명 자기 피칭을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SSG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와야 되는 선수가 지금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루이키가 빠진 자리 그리고 문승원이랑 폰트 둘이서 지금의 두산 타선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김재환도 터지고 있고 양석환도 터지고 있고 점점 상위 타선에서의 응징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SSG에서 이 타선을 막을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폰트가 갑자기 또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바뀐 거 아니냐? 두산으로 한 거 아니었어? SSG 하셨잖아요. 그랬냐? 네. 이런 데랑 근데 지금 두산 설명을 하고 계세요. 좀 바쁘셨나 해가지고 그냥 근데 저는 그래서 전 두산 승으로 할게요. 네네. 아니 근데 갑자기 물음표 이걸 딱 갑자기 보니까 내가 이게 뭐 잘못 생각했나 이거. 네, 근데 두산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과 NC는 어떤 여기는 확실히 뭐 강동현 선수가 좀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1루나 나오는 선수가 좀 아직 미지수라서 아무래도 타격 쪽에서 지금 또 어느 정도 터지고 있고 근데 키움이 그래도 이번에 위닝 시리즈 했으니까 그 분위기 이어간다. 그래서 키움의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딱 보니까 3승 2패네. 이거 위원님 이거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눈 감고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에 SSG 두산이랑 키움 NC는 이거 그냥 눈 감고 찍으셔야 될 것 같아. 사무실 불을 끄네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닝 시리즈는 이렇게 롯데, KT, 삼성, 두산, 키움으로 위닝 시리즈를 예측을 해봤고요. 라켓이 선택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어떤 선수인가요? 관심 종목은 뭐 일단
투수에서 국내 선발진이 터져야 된다. 국내 선발 1선발, 2선발급 선수들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홀드에 관심 있으시니까 홀드에 관심은 많은데 뭐 그래도 꼽아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성적표 확인 안 하니까요. 전 뭐 그래도 김대유 한 번 더 밀어보려고요. 네네네. 김대유 지금 유일하게 중간 불펜에서 무실점하고 있고 또 스페셜 좌완인데 스페셜? 스페셜하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유 선수 또 한 번 밀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명 꼽는데. 김대유 and 스페셜 김대. 오. 네, 아니 이 두 선수의 뭔가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런 스토리를 또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번 주중 3연전뿐만 아니라 주말 3연전에서도 얼마나 잘 던져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1박 2일에 걸쳐서 저희가 예상과 리뷰를 해봤던 미나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